바지사장계의 에이스에서 1천억 누명을 쓴 데드맨이 된 이만재 역의 조진웅 배우님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름도 인생도 빼앗긴 인물의 내적 외적 변화를 다채롭게 표현해내면서 믿고 보는 배우의 저력을 과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애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알리는데 정평이 난 정치판 최고의 컨설턴트 심여사 역의 김희애 배우님입니다. 타고난 지략과 뛰어난 언변,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완벽 변신해서 극의 깊이감과 몰입감을 더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경 배우님 단독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이름을 쫓는 이만재는 살아있다 채널 운영자 공이주 역의 이수경 배우님이십니다. 단단한 내면의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그려내면서 거침없는 매력을 발산해 주셨습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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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수경 배우님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배우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웅 김희애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나란히 서주시고요. 사이좋게 먼저 무대 중앙 수선 바라봐 주실게요. 시선을 잠시 돌려서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 감독님과 배우분들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하준원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 주시고요.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 화이팅 전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화이팅 할게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데드맨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데드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자리 착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데드맨은 이름값으로 돈을 버는 일명 바지사장계의 에이스가 1천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후 이름 하나로 얽힌 사람들과 빼앗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추적에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하준원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드맨을 쓰고 연출한 하준원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만재 역할 맡은 조진웅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사 역할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바쁘실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이주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중앙영 기자입니다. 영어 잘 봤습니다. 조진웅, 김희애, 이수경 세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호흡 맞추신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같이 촬영하시면서 각자를 이제 바라보면서 혹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점에서 새로웠고 어떤 점에서 좀 놀라웠다든지 그런 소감, 같이 연기한 호흡 어땠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칭찬 릴레이 뭐 이런 거 되는데 저는 보신 바와 같이 김희애 선배님은 뭐 저희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같이 협연을 한다는 자체에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 놀라운 그 호흡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신멋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그 디테일의 에너지가 상당히 좋았다. 나는 감히 들이대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사실 부산 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저녁 자리 하는 동료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다들 너무 축하한다고 어쩜 그렇게들 칭찬을 하시던지 왜 이수경 배우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아주 역력히 느꼈습니다.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좀 전에. 근데 뭐 조진우 씨가 칭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참 연기를 그래도 오래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언제나 좀 제 마음에 들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조진우 씨는 뭐 다들 아시죠? 배우로서도 좋은 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유머러스하고 더 인간적인 분이라 안팎으로 매력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이수경 씨는 뭐 그야말로 무색무취 너무 깨끗하고 또 얼굴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되게 청순하고 어떨 때는 되게 또 지성이 막 풍부해 보이고 헬로 네, 아무튼 너무 매력이 넘쳐서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우리 이수경 씨가 출연하는 작품에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두 분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진웅 선배님은 아무래도 역할도 좀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떠실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더 말랑말랑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어요. 선배님이 저희 현장이 너무 힘들면 BGM도 깔아주시고 그런 유머러스함에 되게 감사했고 저희 희애 선배님은 막 같이 찍은 촬영 분량이 많진 않았지만 감독님처럼 희애 선배님은 이 작품을 전체를 보고 계시구나. 이 한 장면 혹은 이 캐릭터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분처럼 진짜 연기를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런 게 참 궁금하고 존경스럽고 네, 그랬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좀 대단하고 또 그다음에 대단한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좀 이런 점은 놀랐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감독님께서 의도한 것보다 이 배우들의 해석이 좀 더 뛰어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점들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아니 작가 이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거를 구현해 주시는 이제 배우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희 첫 데뷔작이다 보니 더더욱 이제 그런 감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오랫동안 쓰인 시나리오고 이 작품의 글자 하나 하나가 연기로 구현됐을 때 제가 느낀 그 희열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장면에서 사실 굉장히 저 스스로는 이제 많이 감동받으면서 모니터를 지켜봤었고요. 어느 한 장면을 딱 꼽기가 힘들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스러운 어떤 이 세 배우분과의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보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속도감 있는 편집을 의도하셨다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좀 영화를 더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연출점이랄까 편집점이랄까 좀 의도하신 부분, 딱 주목하신 부분 어떤 게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대중분들에게 쉽고 좀 요즘 관객들의 호흡에 맞춰서 전달할까가 후반 작업에서 굉장히 키 포인트였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연출은 첫 작품이지만 제가 과거에 계속 영화 작업을 한 시기에 비해서 어떤 전체적인 관객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저희 후반 쪽에 이제 편집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이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관객들에게 어떤 호흡으로 어떤 리듬으로 이제 영화를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렇게 봐주셨다면은 저와 스태프진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많이 가까이 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내신문 조동현입니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여기 있습니다. 저 듣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이게 보면 캐릭터가 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속 물고 물리고 그 반전이 심각한데 특별하게 이제 조진웅 배우님이나 김현희 배우님이나 아니 이수경 배우님 각자가 이제 거기서 다른 또 탐나는 캐릭터가 있는지 각자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맡은 역할 아니더라도 그 여기서 이제 속이는데 가장 더 탐이 나는 캐릭터가 있었다던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민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 혹시나 뭐 다른 모델로 삼았던가 아니면 연구하신 게 특별하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김희애 선배님이 연기하신 심여사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브리핑 대사, 장문의 대사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요. 그렇게 올바른 화술과 그런 디테일한 호흡을 전 감히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서 못하겠고,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맑은 순수함을 저도 있겠죠? 근데 더 순수하니까 그냥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에 족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분장, 뭐 헤어스타일, 의상도 되게 볼드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컬러 렌즈도 끼고 우리 분장팀이 최대한도로 저를 변신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갖고 그냥 믿고 그냥 이렇게 따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저희 영화는 좀 제가 읽을 때 뭐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 읽어도 물론 재밌게 읽었지만 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 다시 한 번 보고 앞에 가서 보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역할에 최대한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냥 제 역할 그냥 발음 안 틀리고 대사 안 틀리고 여러분한테 폐 안 끼치려고 그냥 제 씬에만 아주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왠지 저도 제 역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보자면 일단 진웅 선배님이 한 캐릭터가 온통 이 인물을 둘러싼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방금 저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 만날 때와 이 사람 만날 때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연기하셨어야 됐을 텐데 저는 저랑 연기한 선배님의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근데 저런 역할 한번 하면 진짜 성장하겠다라고 아까 정말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이만재 같은 캐릭터를 한번 해보면 바꿀까? 순수함을 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애 배우님, 그 캐릭터가 상당히 독특한데 모델로 삼거나 연구한 인물이 있는지를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제가 뭐 정치 쪽은 잘 모르지만 그 외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들 뵈면은 뭐 영국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되게 패셔너블하고 어떤 뭐 브로치나 뭐 이런 걸로 자기의 그날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거를 또 표시한다는 얘기도 많이 레퍼런스로 받고요. 예, 그래서 그런 외적인 면은 좀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선배님. 네, 어떤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읽고 심여사는 외국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독특한 캐릭터라고, 한국 배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 다행히 저를 떠올려 주셔서 선배님이 감사드립니다. 하셔가지고 정말 캐릭터가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일단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뭐 시나리오 쓰시고 연출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시나리오 쓰는 거하고 그걸 화면으로 만드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느낌은 일단 시나리오를 그 많은 생각들을 다 담기에 좀 영화가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너무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에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둔 부분이 뭐였고 데뷔작으로서 연출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배우님들한테도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 아까 김용애 배우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배우님들은 처음에 이거 시나리오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고 이 배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나 혹시 그런 건 없었는지 또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연출의 주안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테마를 어떻게 대중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아무래도 제가 이 작품을 쓴 입장이다 보니까 연출의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쉬움은 뭐 당연히 이제 첫 데뷔작에 있어서 뭐 실수투성이고 뭐 참 이렇게 많은 스텝과 우리 베테랑 배우님들의 도움으로 정말 한 컷 한 컷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후반 작업 기간이 좀 코로나 때문에 길어지면서 이런 정말 편집을 굉장히 오래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아쉬움도 남지만 그 최선을 다한 작품으로 저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고 참 잘 쓰여진 이정표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감독님께서 집필하시기 전에 이런 거리에 대한 취재를 한 5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치밀함이 거기에는 충분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뭐 신인 감독이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은 게 요즘에는 워낙에 현장의 어떤 그 요소의 어떤 그 파트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진정성, 이 작품에 대한 그 에너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는 현장에서 정말 화 한 번 안 내시고 너무너무 저희들을 많이 풀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매력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아주 치밀한 구성 거기에 한번 이 상황에 만재가 뛰어들면 재밌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현장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도 대본, 뭐 두 번째도 대본 너무 책이 재밌어가지고 후루룩 읽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런 막 전문 용어가 나오고 경제 용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리고 또 보다가 이제 오늘 사실 영화 요즘 이렇게 뭐 작품 볼 때 이렇게 막 신나는 음악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막 어두운 음악 나오고 이러면 뭐 또 안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 영화는 요즘 뭐 재밌다 그러면은 뭐 N차 관람해서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보시고 뭐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영화는 조금 만약에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보시고 그러면 조금 더 못 보던 걸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제 캐릭터는 사실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는 막 큰 어려움이 있었진 않았지만 일단 아무래도 극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정말 이걸 내가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이제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패치 김다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희애 씨랑 조진웅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애 씨에게는 아까 역할에 의해 영화 속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스스로가 부끄러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진웅 배우께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다양한 얼굴의 배우 조진웅 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바지 사장으로서 또 감옥 속에서 찌는 한 인간의 끝을 보여주셨고 또 다시 살아난 민재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랑꾼의 모습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위치와 역할을 연기한 소감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좀 솔직히 막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그 순간은 사실 저를 놓잖아요. 김희애라는 사람을 놓고 심여사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왜 여러분들도 자기 음성 이렇게 어떻게 녹음된 거 듣고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처음 봤어요 오늘 제가 그 연기한 거 그렇게 분장해서 그래서 좀 새롭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배우로서는 행복하지만 또 본인으로 제가 김희애로 돌아왔을 때는 사실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도록 작업을 하고 항상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모니터를 잘 못합니다. 예,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되게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좀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잘은 못하는데 그건 제가 정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확인할 때는 항상 어디에 쥐구멍이 있는 건가 이렇게 찾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이만재 캐릭터를 입고 그 현장에 나를 던져보자. 그럼 어떤 날것 같은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게 좀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팜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이랑 조진웅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김희애 배우님에게 이제 시나리오 드리기 전에 심여사 캐릭터로 조금 수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조진웅 배우님은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제 많은 상황을 겪잖아요. 좀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좀 연기적인 재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설 감옥에 있을 때 좀 비주얼적으로 좀 파격적인 변신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또 찍는 감독이다 보니까 배우를 먼저 상상하고 그러니까 배우를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제 항상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냥 허공에 이제 인물을 이게 상상하고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김희애 선배님에게 대본을 이제 한번 드려보자 하는 제작자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그게 가능할까 뭐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드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저에겐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뭐 다른 어떤 것을 했다기보다 우선 한 배우를 두고 그 캐릭터를 쓰게 되면은 사실 대본이 다시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대사의 톤이나 어떤 한 인물의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마음에 두고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유의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는 동일하지만 어떤 제가 계속 봐왔던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연기들이나 어떤 작업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입장에서 그 인물에게 더 많이 이제 투영해서 심여사라는 캐릭터를 직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설 과목 질문하셨죠. 그게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요. 그 분장, 의상 그리고 미술, 공간, 카메라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 된 앙상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럴 때 제일 신명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괴로움을 표현해야 되고 오죽하였으면 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들, 스태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진짜 그 사람 인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촬영하고 있는 그 스태프들의 그 역할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죠, 항상. 그래서 거기서 완성되지 않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봤자 그분들은 거기에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 감정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당히 신명났습니다. 예.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 남는 게 그 분장 그날 첫 분장하고 나셔서 그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그 모습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연기 인생에서 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그때 그 이제 분장팀의 작업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장팀 힘내라고 하실 겁니다. 파이팅 한다고. 네네.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네, 막 근데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앞으로 할 때는 심여사처럼 좀 계급이 높은 좀 하이 퀄리티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극을 해도 약간 저 공장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항상 전 사극을 해도 누가 오면 부복을 해야 돼. 두드려 맞아야 되고. 여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네플레이 추하영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정경유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보였는데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지사장이라는 소재 그리고 이름과 운명이라는 소재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자기의 이름값, 그 이름값이라는 결국 책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먼저 하고 싶어서 바지사장이라는 소재를 선택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름에 관련된 직업이고 이름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정경유착 이거를 뭐 두고 비판을 뭐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대본 쓸 때 바지 이게 공화국 뭐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뭐 이런 자본, 뭐 권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책임을 지고 사는가, 자기 이름값을 하고 사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되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요. 그 어떤 고민들이 그냥 계속 제 안에 있어서 이거를 대중 상업 영화로 풀어봤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입니다. 감독님한테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좀 전에 뭐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바지사장이라는 소재가 좀 독특한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게 되신 뭐 어떤 계기 또는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과 뭐 어떤 정치, 특히 뭐 장부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리고 정치인이 또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밝혀지는 그런 내용이 좀 진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고, 뭐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시는 그 선생님, 그 도장하시는 그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좀 될 만도 한데, 그런 예측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장치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신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금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바지 사장 소재를 제가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계속 저도 그냥 현대 이제 한국 사회를 살면서 계속 한 개인으로서 뭐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축적되어 온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작가이자 감독의 입장에서 반영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것은 뭐 대단한, 저는 애시당초 자체가 뭐 굉장한 뒤통수를 치는 뭐 반전 영화 뭐 이런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뭐 한 개인과 자본과 권력, 이 세 안타고니스트들이 결국 집대성되는 어떤 공통의 안타고니스트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돈과 권력, 뭐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하여튼 제 의도는 어떤 대단한 반전이라기보다는 그게 점층적으로 하나씩 보여지면서 밝혀지고 한 개인의 정체성, 그 이름값에 대한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 최다은이고요. 감독님이랑 이수경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사설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순환을 겪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려졌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름값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까지 감옥이 너무 잔인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어떤 그려진 부분이 있던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하신 건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감옥의 모습을 그리셨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수경 배우님께는 여러 가지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제가 이제 뭐 제 작의는 있지만 이건 엄연한 대중 장르 영화이고, 그리고 이제 범죄, 미스테리, 뭐 스릴러 이런 어떤 장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보시기에 어떤 시각적인 또 뭐 이미지적인 어떤 재미나 혹은 그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우선 이름값이라는 주제를 그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적인 지옥, 그 나락이라는 그 모습이 그냥 뭐 평범한 감옥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은 영화적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술팀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한 결과물입니다. 네. 네, 저는 그 폐차장에서 선배님이랑 둘이 연기했던 그 장면이 좀 재밌었어요. 저희 의상이나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그 왕발통을 기다리면서 명함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주문하셔서 그 자리에서 수십 개를 계속 던지면서 연습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까 보면서도 혼자 웃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실제로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이 뉴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이 영상되는 되게 씬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진웅 배우님은 최근 들어서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사실 되게 친근한 이미지였다가 이제 오늘 영화를 보고 또 한 번 이런 얼굴이 있구나라고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느끼셨던 점들, 주안점을 가장 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좀 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뭐 근 9년, 뭐 10년 이렇게 품었던 거 처음에 뭐 그런 아주 오래된 생각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작품이라서 최근에 어떤 특정 사건과 인물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하지만 어떤 뭐 그런 기시감이 어떤 드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어떤 한국 사회, 뭐 정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 역시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지켜보아야 되는, 그리고 작가나 이제 감독까지 어떤 주제 의식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항상 관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마냥 그 상황 속에서 되게 즐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거를 의도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아마 아주 살갑게 좀 맞닥뜨렸다. 사실 뭐 영화에서 캐릭터를 작업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그 캐릭터가 굉장히 저에게 살갑게 마치 뭐 DNA가 들어오는 듯한,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아주 잘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전 더 중요하고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을 못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가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명났고요. 뭐 자기가 데드맨에서 제 작업했던 것 중에서 뭐 좋았던 거를 말씀해 보라는 거죠. 근데 맞나요? 예. 네. 제가 제 연기를 좋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모니터도 못 한다니까요. 컷하면 모니터를 보러 가는 배우들이 그걸 확인해야죠, 자기가. 그래야 그걸 보고 다시 뭐 훈수를 둘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떻게 다시 해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알았어요. 봐봐. 이런 식이라서 저는 다 장면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 입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직도 좀 민망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참 그 보셨겠지만 뭐 비주얼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선배님께서도 그런 비주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 행복하죠. 예. 스태프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괴물 시나리오를 봉준호 감독님이랑 같이 쓰셨다고 초반부터 많이 알려져 있는데, 봉준호 감독님 혹시 영화 보셨는지, 아니면 영화를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뭐 시나리오라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해주셨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또 어떻게 응원을 해주셨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화계 그래도 일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감독 데뷔는 그렇게 이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으로 데뷔하시게 되는 소감이나 뭐 소회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봉준호 감독님은 아주 초창기 때 1차 편집본을 보셨었고요. 지금 이 최종 영화는 저희가 토요일 날 그 GV를 저희 배우분들이랑 저랑 같이 하시기로 하셔서 그때 영화를 아마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본에 있어서는 뭐 여러 차례 제가 수정고나 초고나 이렇게 보여드려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대본 리뷰를 해주실 때 씬바이 씬이라고 이제 1신부터 쭉 이제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뭐 곳곳에 있어서 어떤 뭐 대사의 어떤 톤, 뭐 대사가 좀 문어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좀 많이 짚어주시는 편이라서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저기 데뷔 준비를 좀 오래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예, 그거는 뭐 아무래도 제가 좀 부족한 탓이 아니었나 여태까지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 소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하여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시고 영화도 봐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갖고 다 났어요. 근데 목소리를 잃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예, 정말로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영화도 예쁘게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조진웅 씨가 다 말씀하셔갖고 네,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고요. 이제 설에 개봉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자리 올 때마다 조금 진부한 답을 하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하는데 항상 진부한 답을 해버려서 항상 후회스러운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 저희 설에 개봉하니까요. 열심히 찍은 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